자, 10시 14분입니다. 일단 대한항공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들어갈 텐데, 오늘 개장 초부터 이제 잘 흘러가 줬어요.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10만 주 정도 유입되고 있을 때, 일단 33,000원대 초중반에 놓여져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자를 몇 차례 지금 계속 보내드리게 됐죠. 그래서 2번 정도 문자를 보내드렸고, 사실상 오늘 기준에 이제 세 번째 문자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33,350원, 이때 이제 편입이 원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자 발송되고 나서 한옥과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기준에 다시 이제 33,900원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34,000원에서 공방이 좀 계속 나왔었죠. 뭐 오늘도 다시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20거래일 고점 34,300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52주 고가 35,400원이 이제 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33,300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기준을 잡는다면은 오늘 거래가 개장 초부터 일단은 실려줬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 범위의 거래량 5MA, 20MA, 그러니까 600만 주는 실릴 수 있는 기준 거래량. 그러니까 뭐 5분봉 기준에서 9시 뭐 10분까지 60만 주의 거래량이 일단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600만 주의 거래량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고점을 넘기면 긍정적이겠구나.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긍정적이구나.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앞서는 이제 몸통을 넘기는 흐름, 그게 이제 33,700원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요 꼬리 달고 돌리는 부분이 34,300원 52주 이제 고가의 기준이 되는 거, 20거래일 고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33,150원을 일단은 넘기는 상태 기준이었기 때문에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들어오고 거래량 수반되고 거래대금 또 2,000원 넘기는 기준이 되고,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다라고 한다면 8,900만 주 정도 수준이 되는데, 뭐 지금 900만 주까지는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여기서 눌려진다 해도 일단은 뭐 900만 주는 충분히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의 기준에서 두 번의 문자가 나갔고, 그리고 편입이 잘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제부터 이제 뭐 누구나가 아시는 내용이죠. 코로나19 지나가고 나서 백신 지금 보급률이 높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충분하게 긍정적 시각 가져가면서 실적 개선폭을 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위치에서 대한항공이 저평가냐? 저평가는 아니죠. 저평가는 아닙니다. 실적 개선폭의 기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저평가가 아닌데 일단 업황이 크게 개선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이 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내용도 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기대 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평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종 대표주로서 또 업황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잡아갔을 때 이 실적 범위의 기준, 이걸 가지고 실적 끝내주게 개선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더라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펀더멘털적인 요인보다는 기술적인 부분, 왜 오를까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그게 왜 오를까의 기준은 수급 논리죠. 사실 누군가 사니까 최근 들어서의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평상시 대비 올해 초에 그 움직였던 그 흐름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지금 수반되어 있는 거죠.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그러고 나서의 그 추세 강화, 앞부분에 35,400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월봉에서 보여드릴 텐데 수급 개선폭입니다. 지금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이제 3%의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3%의 매집의 기준을 잡는다면은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여기서도 주봉에서도 이제 캔들 패턴이 우리 두 가지의 기준을 잡았어요. 여기서 상승 형태 확인형,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받은 눌림 구간의 폭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은 가격적으로 눌림 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 장악형의 기준을 또 기준을 잡자. 그리고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망치형이 나오죠. 저점까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던 기준이고 교수형의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점진 만들어가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 이 흐름의 이제 본격적인 시세 부분은 이렇게 일주일에 5천만 주,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씩의 거래가 터지는 날들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 기준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좀 실려주는 모양새가 있어줘야만 일단은 본격적인 이제 추세 강화. 지금은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좋죠. 사실상 가져가기에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 오버슈팅 속에서 이제 분할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하루에 끝날 건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건지. 그렇죠. 그래서 주봉 기준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월봉에서는 수급을 놓고 보자는 거죠. 수급을. 개인 누적 수급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수급이 그렇게 원활한 그 수급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3%뿐이 안 되고, 그간 원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두들겨 맞았던 물량들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런 거죠. 요 수급 범위가 3%인데 일단 3% 기준에 1,000만 주가 넘는단 말이에요. 3천억 이상의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차 공매도 부분이 굉장히 컸던 부분에 대한 일정 범위의 상환, 그리고 신규 매수, 뭐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데, 변형 상승 변형 세폐령의 기준과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둘 다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편입 구간이라든가 손절 범위 구간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또 혹은 변형 세폐령의 기준에 캔들 모양새가 떠졌고, 거래량 부분은 월간 단위 기준에서 벌써 이미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시세 본격화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여요? 계속해서 일단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죠. 거래 대금이 2천억 이상인 날들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이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로 인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까지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범위를 한 번 더 들여다 보실 건데,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하고 분봉 차트 놓고 보실 텐데, 일단은 누적 수급 범위가 정확히 보시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4월 28일경부터 해서 매집이 들어옵니다. 4월 28일경부터, 그죠? 26일 뭐 이렇게 26일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누적 수급 범위를 26일 혹은 이때 지나고 이때로 볼까요? 5월 6일로 봅시다. 대한항공이 5월 6일 그리고 SM이 5월 7일 뭐 이렇게 되죠. 누적 수급 범위가 한동안 그 매도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1,000만 주 미만으로 내려가고 뭐 970만 주까지로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1,170만 주까지 들어갔던 물량이요. 3억 4,700만 주짜리 종목이고 약 3% 가까이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프로그램 유입이 되니까 다시금 일단 1,000만 주는 넘길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투자는 사실상 증권사기 때문에 해체성 물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쪽의 수급이 이제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연기금이 뭐 대놓고 사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도 사실상 공적 자금 정량에 자금이 들어갔죠. 그런데 특혜 시비가 글쎄 정부가 바뀌면은 특혜 시비가 더 또 부각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시아나 항공을 뭐 대한항공으로
다른 쪽은 돈 주고 산다 그러는데 대한항공 쪽에는 돈을 빌려주고 사라고 하고 파일을 키워준다. 자, 어찌됐건 뭐 그거는 그거고 그런 상태에서 연기금 쪽의 수급이 5월 6일부터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나쁘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5월 6일 이후 전 거래일까지 21년 06월 09일까지 08일까지 흐름을 놓고 보시는 거죠. 오늘 거는 이제 일단은 빼놓고 그렇게 해서 08일까지 이제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면 일단 어찌됐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쪽과 외국인의 쌍끌인데 기관이 월등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좀 드물죠. 쌍끌이도 좀 드물 뿐더러 외국인 대비 국내 기관이 좀 더 매수인 쪽의 종목도 사실은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05월 06일부터 21년 06월 08일까지 그 기준에 누적 수급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기준에서의 흐름 29,400원 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29,500원. 아이고 더 높죠. 5월 6일부터니까요. 그렇게 해서 35,500원까지 크게 늘려놨네요. 그렇게 해서 20-30%를 들어올려놔야 돼요. 저평균 단가 대비. 그럼 그게 거의 4만 원 돈 됩니다. 그럼 38,000원에서 매집 단가의 기준은 4만 원 수준으로 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평단 그게 3,400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육받으신 기준이 어제도 이제 방송 원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방송 원고 쪽에서 볼까요? 그러면 방송 원고에서 보시면 LG전자 같은 경우가 매집이 되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흐름이 연출이 됐죠. 또 HMM이 또 한 단계 미끄러지네. 수급 공방 잘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좀 더 확대되면서 꽁하고 미끄러졌는데 한투가 대놓고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수급을 손을 뻗쳐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참 난감한 상태의 기준. 일단은 1차 매집 국면 2.5% 이상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뭐 3% 수준이고 그렇게 하면 약 20-30%를 좀 들어 올려놔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일단 36,000원에서 4만 원 사이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시장 지수는 지금 뭐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좀 늘리고 HMM이 급격히 미끄러져서 지금 좀 또다시 좀 짜증스러움이 형성돼 있는데 HMM 조금 이따 다시 들여다보고요. 그렇게 해서 5월 6일 이후에 누적 창구 동량은 외국계의 누적 창구 동량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기관 쪽에 매수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연기금을 포함한 기준이고 연기금이 굉장히 많죠. 400만 좀 외국인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창구에서 연기금 쪽은 나누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수급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수급 논리에 의한 강세. 근데 그들이 편입하는 명분은 일단은 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뭐 브랜드 가치가 있고 업종 대표주의고 그런 논리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그 대한항공 최근 들어서 뭐 단가가 사실상 그렇게 낮게 형성돼서 편입한 단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평균 뭐 3만 원 전후 이하 그 정도 라인에서부터 들여다봤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나는 요 정도에서 만족할 거야. 아직 본격적인 시세가 아니잖아.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5%의 범위 32,900원. 매입가의 기준 3만 원을 기준 잡았을 때 그게 이제 마지노선의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편입가의 기준은 이제 고가를 넘길 때의 기준과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지점인데 뭐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34,000원 공방에서의 편입의 기준이 된다라는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그 거래대금은 이제 2천억을 넘기니까 오늘 뭐 20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오는데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라서 뭐 10위 안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10위 안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량 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변동성이 아주 커져 있는 변동성 매매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분봉 차트 놓고 보긴 할 텐데요. 이렇게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시초가 위쪽으로 또 보합까지 잘 돌렸는데 하이닉스가 좀 짜증스럽네요. 그리고 HMM이 45,000원까지의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44,000원을 순간적으로 이탈시켰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고 프로그램도 지금 손바뀜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좀 이따. 자, 이런 기준이죠. 뭐 시초가 저가 부분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가가 시초가 33,1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흐름에서 이제 요 고점 부분 34,600원 뭐 그 기준 그리고 3분의 1 지점 뭐 2분의 1 지점이 크게 의미가 없죠. 34,100원 그리고 3,900원 요 정도 위치인데 저 위치를 뭐 지지를 받느냐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효과가 저기가 뭐 지지가 그럼 깨지면은 뭐 갑자기 외국인이 두들겨 팔아서 한가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눌림 속에서 거래량 부분이 충분히 실리느냐. 그러니까 앞전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한 70% 정도. 그러니까 40만 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5MA, 20MA 거래량이 이제 20MA가 눌려져 내려오겠죠. 그러면 20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결론은 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요 지지 라인과 함께 저 고점을 넘기느냐. 요게 이제 오늘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 그렇게 큰 오버슈팅이 나올 걸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항공의 경우는 추세 매매 기준으로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2천억 이상씩 계속 터지고 이슈가 부각되고 야 업황 끝내줘. 코로나19 이외에 이제 뭐 이제는 뭐 백신도 많이 다들 맞았고 여행도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풀어준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5분봉 거래량 40만 주 오늘 당장의 변동성이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이 40만 주의 거래량과 33,900원 지지 및 34,600원 돌파 확인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에서 충분히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의 변동성 부분은 충분히 시초가 대비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뭐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갔다 또 밀려 내려가죠. 그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HMM 요 이제 녹화 끝나고 바로 또 HMM도 들여다보고 나머지 종목군들 전략 기준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